오토마트 2탄입니다. 오토마트에 대해서 이전에 영상을 올려놓았는데 그 영상은 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참고하시면 되시고, 전 영상에 다 담지 못했던 내용 몇 가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경매차라고 해서 무조건 싸다, 이런 생각은 맞지 않다. 경매차가 시세가 2천만 원인데 1,000만 원에 살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경매 시장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공존하는 시장입니다. 가령 2천만 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중고차 거래를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2천만 원짜리 차를 팔고 싶은데 중고차 딜러가 와서 1,000만 원 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팔겠습니까? 그럼 2천만 원짜리를 1,500만 원 주겠다고 하면 여러분 파시겠습니까? 안 파시잖아요. 평균적으로 2천만 원 정도면 한 10% 정도 가격을 줄여서 1,800에 가져오면 요런저런 비용이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150만 원 정도 마진 보고 중고차 딜러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2천만 원짜리 팔아서 150만 원 벌기 쉽지 않습니다. 가장 차를 쉽게 사올 수 있는 곳이 이 공매장하고 경매장이에요. 이거는 내가 가격을 올리기만 하면 무조건 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런 시장에서 내가 200만 원 차이를 내서 150만 원을 벌 수 있다. 특히 뭐 인기차종 같은 거, 산타페나 소렌토, 소나타, 아반떼 뭐 이런 거 2천만 원 하는 거 있죠. 한 200만 원 싸게 사서 150만 원씩 벌기 쉽지 않습니다. 내 마진폭이 줄어드는 수밖에 없어요. 차를 사오려면. 그럼 뭐 100만 원 보고 갖고 오기도 하고 50만 원 보고 갖고 오기도 합니다. 2천만 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가져오기도 한단 말이죠. 그럼 반대로 경매시장, 공매시장에서도 차량을 파는 사람은 최대한 더 받고 싶고 사는 사람은 최대한 싸게 사고 싶습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 10% 줄여서 2천만 원짜리를 1,800에 사온다 하면 괜찮습니다. 더 많이 주고 사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공매를 통해서 차를 사시는데 우리가 일부에서 보았듯이 지금 한 2,300 정도 하는 게 300 정도 줄여서 2,000 정도의 낙찰이 됐잖아요. 중고차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겁니다. 시장이 떨어질 거를 모두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 금액이 낮게 지금 낙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직접 경매에 참여를 하셔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중에 하나다. 물론 뭐 차량 가격이 더 떨어질지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고차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고차 딜러들도 이런 오토마트 혹은 대기업 경매장을 통해서 차량을 사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낙찰 금액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경매시장이나 공매시장에 들어가셔서 특히 오토마트 직접 공매시장에 들어가셔서 참여를 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차량을 구입하시기 좋은 시기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거는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뭐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다고 예상을 하시면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되실 것 같고, 차량 가격이 무작정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적정 수준이라는 게 있겠죠. 이거는 가치라는 게 존재할 겁니다. 특히 경매장에서 이 오토마트에서 3천만 원짜리 이상차를 사시는 게 좋으시거든요. 3천만 원짜리 이상은 정말 매력 있는 시장입니다. 이곳이 왜 그러냐면 3천만 원짜리 이상은 중고차 딜러가 차량을 사가는 경우에는 이전비가 한 번 더 듭니다. 중고차 상사로 이전을 할 때 이전비가 1%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중고차 딜러가 3천만 원짜리 이상의 차를 사면은 한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30만 원을 이기고 시작하는 거다. 거기에 중고차 딜러들도 차량을 사서 상사에 전시를 하려면 매입비라는 걸 또 따로 내기도 해요. 그게 뭐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 선 정도 하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3천만 원짜리 이상을 하면 대략 50만 원 정도는 여러분이 이기고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특히 금액이 3천만 원짜리 이상의 차를 사시면 대부분 제조사 AS가 남아있잖아요. 사고 없는 차량으로 하셔서 제조사 보증 있는 차량 구입하시면 여러분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토마트가. 가장 중요한 게 사고죠. 내가 금액을 잘 샀다고 해도 하체가 교환이나 판금이 있게 되면 그런 건 잘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보셔서 무사고 위주의 AS 남아있는 차량으로 하시면
여러분이 유리한 시장입니다. 오토마트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시장 풀리면 3천만 원짜리 팔아서 300만 원 남기기 쉽지 않습니다. 중고차 딜러도 뭐 3천만 원짜리 팔아도 100만 원 남는 사람도 있고 50만 원 남는 사람도 있고 역으로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게 사고 싶은 건 중고차 딜러도 마찬가지인데 반대로 차를 사오지 않으면 수익이 생기지 않으니까 적정 수준에 맞춰서 중고차 딜러는 입차를 넣습니다. 동등하게 경쟁하시는 여러분들도 적정 수준을 좀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3천만 원짜리를 팔 때 얼마면 팔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느 정도는 입찰 가격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추가할 게 요 공매 차량 검색을 하시면 전체를 보시면 관공소 공매가 있어요. 구리시청, 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차량을 갖고 있는 주체는 아니긴 하죠. 그래서 얘네는 공매 시작가 자체가 많이 저렴합니다. 금융기관 공매도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리스가 끝났던지 아니면 할부를 안 갚았던지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겠죠. 렌터카도 렌터카 반납 차량 개인 렌터카입니다. 대부분 주행거리가 많은 건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주행거리 짧은 거 위주로 하시면 개인 렌터카 여러분이 받아가시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 SK 렌터카에서 나온 금액은 싸지는 않습니다. 좀 빡빡한 경우가 있으니까 싸게 넣으면 안 돼요. 다른 곳에서 판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액을 잘 넣으셔야 받을 수 있겠다. 유리하기는 여러분이 가장 유리하다. 금액만 정확하게 보신다면 차량 점검서 한번 보시면 여기서 뭐 A, E, H, J, K, M, O, Q 이건 뭐 사방 천지가 지금 교환된 거죠. 그죠? 중요한 거는 근데 껍데기가 교환된 거는 단순 교환이라고 그래서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2차 피해가 없다고 해서 차량 사고가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죠. 라디에이터 서포터 판넬 교환, 운전석 인사이드 패널 수리 및 용접 흔적 있습니다. 운전석 인사이드 패널 이런 거는 여러분 모르시면 한번 찾으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운조수석 사이드 멤버를 판금했다. 운전석 A 필라, 센터 필라 요 부분 이것도 골격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까지 먹었다는 건 엄청나게 크게 사고가 난 겁니다. 사이드 그러니까 요 부분이 교환됐다는 건 이건 뭐 큰 사고죠. 뒤에는 뭐 보지도 않겠습니다. 운전석 휠하우스는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 큰 사고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 난 거를 야, 도둑놈들이네, 이거. 1080만 원에 지금 최저가를 놨다는 거는, 여러분, 잘못 써서, 여러분 눈탱이 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는 잘 고르셔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여하튼, 요런 부분을 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잖아요. 여기 사고를.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 있는 차량은 여러분이 절대 사시면 안 되겠다. 이런 내용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차를 여러분 하시는데 예전가가 1080이네 8만이네 뭐 사고 뭐 껍데기 좀 나간 것 같네 이렇게 하시고 뭐 1081만원 이렇게 입찰 넣으시면 여러분 바로 낙찰입니다. 싸게 되신 게 아니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거는 입찰 넣으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올려드리는 거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하시면 도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경매차라고 해서 어마무시하게 싸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차량을 판매를 하실 때 얼마에 파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시고요. 누구나가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차량을 공매장에서 판매하는 사람이나 여러분이 판매하는 거나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경쟁을 해서 가장 많은 금액을 넣어야 사오실 수 있는 거니까 좋은 차를 정확한 시세를 내셔서 적당한 갭을 버리셔서 여러분 차를 사시면 좋으시겠다. 여러분이 유리한 곳이다. 잘만 사시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고 부위 보실 때 면밀하게 잘 보셔야 된다. 카이스토리 반드시 조회해 보셔야 되고 카이스토리가 영원이라고 해서 이 차가 무사고냐 그건 아닙니다. 차량 평가서 정확하게 꼼꼼히 읽어보셔서 실수하는 일 절대 없도록 하셔야 되고요.
차량 금액 정확하게 시세 안 내시고 차량 예정가, 공매 시작가보다 만원, 10만원 넣는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낙찰이 안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싸게 넣으셔서 낙찰이 안 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만원을 더 넣었는데 낙찰이 되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차를 잘못 사신 거다. 그러니까 좀 갭이 벌어지는 차량을 적당한 수준의 금액을 입찰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3천만 원짜리 이상의 AS가 남아있는 차량들, 이런 차량을 사시면 여러분 잘 사실 수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